유통회사 알바생인 종수는 배달을 갔다가 우연히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혜미를 만나게 됩니다. 혜미는 지금 나레이터 모델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혜미는 꼭 가고 싶었던 아프리카 여행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여행을 갔다 오는 동안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좀 돌봐달라고 종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혜미 집에 처음 온 날 혜미와 종수는 몸을 섞게 되는데요. 한 번의 섹스로 종수는 혜미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얼마 뒤 아프리카 여행을 마치고 혜미는 귀국을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여행 도중 만난 벤이라는 남자가 붙게 되죠. 호아빌라에 사는 부잣집 자제였던 벤은 쉽게 혜미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벤은 종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에 대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취미란 바로 버려진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것. 그리고 얼마 뒤 혜미는 실종되어 버리죠. 혜미를 찾아 나선 종수는 불길한 마음에 벤의 주변을 배회하게 되는데요. 그는 과연 혜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26번째 상영작은 이창동 감독의 버닝입니다. 2018년작인데요. 요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골든글로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까지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을 영화는 기생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기생충 이전에 버닝이 먼저 존재했다고 전 감히 말한답니다. 두 작품 모두 우리 사회 빈부격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깊이 면에서는 사실 버닝이 더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버닝은 지난해 열린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었는데요. 기생충의 아카데미 최초 수상을 기대하면서 버닝에 대한 리뷰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창동 감독의 버닝 시작하겠습니다. 버닝은 도입부에서 혜미가 종수를 처음 만나 술을 한잔하면서 하는 아프리카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답니다. 혜미는 아프리카 칼라리 사막에 사는 소수인종인 부시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부시맨들에게는 두 종류의 굶주린 자가 있다며 바로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죠. 리틀 헝거는 그냥 배가 고픈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삶의 의미에 굶주린 사람이래. 우리가 왜 사는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를 늘 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배가 고픈 사람이라고 그레이트 헝거라고 부른대. 물론 혜미도 후자인 그레이트 헝거이길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종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작가가 되고 싶지만 종수 역시 지금 리틀 헝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앞에 벤이라는 그레이트 헝거가 등장하죠. 벤은 전형적인 금수저로 고급 포르쉐를 타고 해외여행도 언제든 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여자도 쉽게 가질 수가 있죠. 그는 두 달마다 한 번씩 버려진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종수가 걱정하는 살인인지는 끝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종수에게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자신의 은밀한 취미와 관련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그 불타는 비닐하우스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 벤이 말하는 베이스란 바로 쾌락이겠죠. 사실 성인군자를 제외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다들 비슷합니다. 쾌락이라 쓰고는 사랑 혹은 행복이라 했죠. 다소 저급하게 들리는 쾌락이 리틀 헝거와 가깝다면 그레이트 헝거는 쾌락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레이트 헝거도 인간인 이상 쾌락에서 벗어나긴 어려운 만큼 굳이 따지자면 쾌락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여자를 쉽게 가질 수 있는 벤의 쾌락은 쓸모없고 불필요한 비닐하우스를 찾아 태우는 것이었고, 벤은 그걸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날 때처럼 자연의 도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닐하우스들은 자신이 태워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도 말을 하죠. 고급 빌라에 사는 벤에게 그 비닐하우스란 게 혜미처럼 버려진 흙수저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어쨌든 벤을 만난 후 혜미는 사라져버렸고, 벤은 이제 혜미와 비슷한 처지에 다른 여자를 다시 만납니다. 반면 종수의 쾌락은 아직 원초적입니다. 한 번의 섹스로 혜미에게 빠져버린 종수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동안 부탁했던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혜미 집에 가서는
그녀의 채취를 느끼며 몇 차례 자유행위를 하죠. 그런 뒤 귀국한 해미가 벤의 여자가 되자 벤을 향해 해미를 사랑한다고 울부짖듯 말하는데요. 물론 사랑은 쾌락이기도 하지만 이 장면이 사실 리틀헝거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장면이랍니다. 갖지 못한 자들은 온 마음을 다 줘야 얻을 수 있는 쾌락을 가진 자들은 넘쳐서 갖다 버리니까. 그렇게 사랑도 가끔은 자본주의가 아닐까요? 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에서 조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not about money. It's about sending a message. Everything burns. 벤이 쾌락을 위해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면 종수는 분노를 무기로 가진 자들과 그들이 가진 것을 모조리 태워버릴 수가 있죠. 바로 이 영화의 결말인데요. 벤이 해미를 살해했다고 확신하게 된 종수는 벤을 불러내 그를 살해한 뒤 불에 태워버립니다. 사실 평범한 인간들에게 리틀헝거와 그레이트헝거는 선택이 아닌 순서일 뿐이죠. 인간에게 있어 삶의 의미라는 건 결국 행복이고 리틀헝거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레이트헝거로 승격이 됩니다. 누구든 배가 부르면 고상한 척 다른 삶의 의미를 찾기 마련이죠. 버려진 비닐하우스를 태우며 쾌락을 느끼면서 그게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는 벤처럼. 이처럼 버닝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화인데요. 기생충이 빈부격차를 지상과 지하라는 수직적인 구조로 표현했다면 불에 탄다는 뜻의 버닝은 세 명의 남녀를 통해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까지 담아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종수의 마지막 선택은 지배 계급으로서는 쿠데타, 피지배 계급으로서는 일종의 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그렇게 일어났죠. 갖지 못한 자들에게 폭력은 가끔 선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란 게 그렇게 발전해 왔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